제가 어제 셀토스를 뽑았는데요. 세차를 한 지 딱 3달 만에 차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105km를 뛰었어요. 네.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네, 보시면은 여기에 뭐 예전 차량하고 다르게 버튼들도 많고 뭐 계기판 보는 것도 좀 애매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저도 잘 모르지만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합니다. 네. 우선 셀토스를 보니까 저는 아날로그 계기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날로그 계기판처럼 돼 있어가지고 제가 참 마음에 드네요. 네. 이런 계기판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고, 사실 저는 뭐 옵션을 갖다가 고를 때 뭐 다른 분들처럼 뭐 엄격하게 뭔가를 보고 이렇게 고르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체크는 했지만, 옵션을 이렇게 체크는 하고 다녔지만 이렇게 뭐 까다롭게 뭐 이거 넣으면 좋겠다 저거 넣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넣은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보고 대충 넣었죠, 사실은. 보시면 목록들을 옵션 목록에서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뭐 용어들이 좀 혼선이 있거나 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기판 쪽에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는 이제 UBO 팩이랑 같이 연동이 되는 UBO 팩이랑 연동이 되는 부분이 이제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이제 사운드를 올리고 낮추고 하는 게 이런 데 있고요. 네, 이제 모드 전환하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모드를 전환하면 저기 지금 DMB로 지금 수신이 되죠. 네. DMB 같은 경우에 이렇게 틀면 나와요. 근데 최초로 틀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채널 검색 이 부분을 해주시면은, 그죠? 채널 검색을 해주시면은 채널들이 자동으로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화면이 커지죠. 그리고 저는 2.35대 1 화면처럼 이렇게 더 넓은 이미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건 아마 여기에다가 영화를 연결해 가지고 나중에 영화를 보거나 할 때 휴식을 취하면서 차박이라든지 할 때 영화를 보기 위해서 제가 영화를 직접 넣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비율이 16대9 비율은 아닙니다. 이보다는 훨씬 넓어요. 2.35대 1 시네마스코프 비율하고 비슷한 화면 비율이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비율이 맞지 않네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내비게이션하고 맵을 보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넓게 보는 거, 거기에 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여기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뭐 전화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 크루즈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걸 사용한 적이 없어 갖고 잘 모르겠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에 차들은 다 나오는 기능이죠. 네, 일정 속도를 맞춰 놓으면 거기에 자기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제 운행을 계속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요게 디스플레이 설정이에요. 디스플레이.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가 뭐냐 하면 요쪽 디스플레이예요. 요 중간에 있는 디스플레이. 네, 요 디스플레이를 변경을 하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걸 움직여 볼게요. 밑으로 내리거나 움직이는데 보시면은 내리거나 움직이면 이 화면이 변해요. 네. 운전자 주의 수준이라고 나왔는데 좋다고 나오네요. 네. 좋다고 나오고 타이어 공기압은 자동으로 타이어 4개가 다 체크가 되더라고요. 어제 제가 봤는데 운행 중에 주행 중 표시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표시가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이게 뜨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요걸로 이제 내려서 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이 버튼, 네. 이 버튼은 디스플레이 조정인 것 같은데 눌러보면은 연비 정보라든지, 네. 어제 제가 타보니까 연비 정보가 6.9km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인터넷에 다른 차를 보니까 그분도 이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6.9km가 나왔어요. 네. 셀토스가 공인 연비가 이게 6.9km가 아닐 텐데, 이게 도심을 달릴 때는 이게 연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 눌러보면 이게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거, 그죠? 예, 이게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뜨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되면 이 화면에도 이게 뜬다고 그래요. 뭐가 뜨냐면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버튼이라든지 이런 게 뜬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연동을 시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청정 기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는데 공기청정 버튼이 이제 요거예요. 요걸 누르시면은 공기청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지네요. 공기청정을 활성화시키면은 자동으로 에어컨이 켜지고 처음 틀어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다음에 오토로 해놓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네. 요게 잘 아시겠지만은 열선, 네. 저는 앞좌석 운전석과 보조석만 열선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뜨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열선이 이렇게 한번 틀어지고요. 네, 여기 오면은 통풍 시트. 네. 원래 신차를 뽑으면 고속도로에 한번 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차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달리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내비게이션을 틀면은 이렇게 맵이 틀면 이렇게 나오고요.
네, 아주 맵이 잘 나와요. 네, 그래서 눈에 잘 보일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저는 이게 중앙에 있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운행을 해볼 때 이게 얼마나 눈에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라디오 들을 일은 보통 많이 없잖아요. 저희가 특별한 일 빼고는 없고, 내비게이션하고 맵 뭐 이런 것들만 보통 사용할 테고요. 블루투스를 연결할 때는 미디어 연결해 가지고, 네, 미디어 쪽으로 간다면 지금 연결되어 있죠. 네.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음악을 좀 줄여 보겠습니다. 원래 보통 틀면은 여기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여기 활성화가 안 돼요. 근데 휴대폰에 이제 블루투스를 연결하게 되면 이 차 셀토스가 명이 뜨거든요. 그걸 연결시켜주면 이게 다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연결해 가지고 이제 음악을 들으시면 되는 거죠. 네. 차를 탈 때마다 자동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을 타거나 할 때는 좀 주의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악을 처음에 크게 틀고 내거나 하면은 나중에 음악이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가 있으니까, 뭐 운전자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연결한 거라서, 그죠? 그리고 저는 열선을 거의 안 틉니다, 한겨울에도. 그래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뷰 여기 있죠? 뷰를 누르게 되면은 뭐가 보이냐면 뒤에 있는 후방 카메라가 보여요. 후방 카메라 나오는데 지금 왜 안 나오냐면 이게 D 모드로 안 했어요. 드라이브 모드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와요. 네. 어제 보니까 드라이브 모드로 해놓지 않으니까 후방 카메라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지금은 후방 카메라가 지금 나오죠? 네. 지금 자동차가 뒤에 되어져 있는 게 바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기어를 옮겨서 주차 단계로 놓아버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요. 여기 핸들 열선입니다.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저는 또 좋았던 게 이게 전자식 사이드가 있고 이제 이렇게 수동식 사이드가 있는데, 저는 이 수동식 사이드가 훨씬 좋아요. 네. 이렇게 손으로 당기는, 네, 손으로 직접 당겨서 이게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하는, 네, 이런 사이드를 갖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는 조목조목 보지 않았거든요. 사실 계기판이나 이런 걸 조목조목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고 사실 차를 대충 샀는데도 차라리 전자식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요 기능 있죠, 요 기능. 이게 내리막길을 갈 때 이게 가속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엔진 브레이크처럼 9km를 유지해서 달려주는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활성화시켜 놓으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켜 놓지 말라고 하시고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주차 기어를 놓으면 자동으로 이게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룸미러가 맨 처음에 제가 하고 나서 조절을 하려니까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뻑뻑해요. 이렇게 세게 강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강하게 움직여야지 조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터치를 하면 켜지는 시스템. 네. 그죠? 터치를 하면 둘 다 켜지고 꺼지고. 네. 근데 이거를 터치를 하는 방식이면 장고장에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리고 요거를 켜두시면은 자동으로 다 켜지는, 네, 등이고, 요거는 차 문이 열렸을 때 켜지는 거죠. 자동차 핸들 옆에 보면은 요런 또 버튼들이 있죠. 요즘에는 자동차 버튼이 너무 많아서 타래요. 네. 요거는 라이트 전방등을 상하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향등이 있고 하향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향등을 켰을 때 높이가 미세하게 조금씩 조절이 돼요. 근데 큰 차이는 제가 눈에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야간에 한번 틀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야간에 한번 틀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UV 오펙 같은 경우나 뭐 계기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의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조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은 다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조절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계기판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내리면 조명 밝기 조절이라고 이렇게 내려가요. 네. 내려가면 자동으로 여기 보면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최소로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올리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요. 네. 조명 밝기, 네,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저는 옵션이 풀옵션이 아니라서 그런지 여기 버튼들이 없어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차로 이탈 방지, 이거 미끄럼 방지 쪽 기능인 것 같은데 이것도 되셨으면 켜놓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제가 오프가 되어 있네요. 이게 클릭을 해가지고 이게 조그 셔틀처럼 생겼어요. 이걸 조절하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에코 모드라는 게 이게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는 거라는데 보통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아직 지금 이걸 운영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스포츠 모드로 하면 고속도로를 달릴 때 스포츠 모드로 해서 달리려고 하시는데 스포츠 모드로 하면 차가 이제 바른 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노멀 모드로 해서 운행을 한다고 하고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또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클릭해 볼게요. 그렇죠? 그럼 다른 쪽으로 갑니다. 뭐 스노우, 눈길이라든지 뭐 모래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보통 세팅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멀 모드로 해가지고
자동차를 운행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기능들을 전부 다 활용하면서 차를 쓴다는 게 제 가치관에 있어서나 뭐 제가 운전하는 습관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소화하면서 제가 운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핸들을 지금 살짝 잡고 있는데 차선을 따라서 지금 차가 잘 가고 있네요. 지금 현재 뭐 운행상에 뭐 별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이곳이 지금 100km 구간인데 100km가 조금 넘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네. 핸들 떨림이 지금 약간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는 뭐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우측편에 저기 후방 카메라로 해가지고 뒤에 있는 자동차를 이렇게 오는지 안 오는지 볼 수 있어요. 네, 이건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카메라나 뭐 이런 것들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자동 시스템 같은 것들을 너무 믿어서는 이게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차를 조금씩 몰아보니까 앞에 차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앞에 차가 정지가 돼 있고 저도 지금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앞에 차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삐삐삐거리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주위의 한기 역할을 하는 건지 운전자에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살짝 소리만 나도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네, 그런데 이게 이 긴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금 터널 안인데 터널 안에 소음도 뭐 이 정도면 뭐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신경을 쓰면서 다닐 정도의 소음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카메라가 화학이 넓지 않아서 많은 부분을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뭐 다양한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드론도 있고 그러면 좀 자동차가 달리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싶고 한데 지금 뭐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낚시를 간 지가 좀 꽤 됐거든요. 그래서 낚시를 좀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왜 못 가고 있느냐, 자동차가 있으면 바로 가면 떠나면 될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신경 쓸 게 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자동차가 나오면은 바쁘게 또 운전자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낚시를 빨리 떠나보고 싶네요. 저도 여기는 차선이 잘 나오지가 않네요. 차선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 길이 좀 저녁 되면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여기 차선을 끄면 그 위에 유리알이 도포가 되거든요. 그 유리알이 단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휘도죠. 그 빛을 반사시키는 그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 이 도로 규정에 따라서 그 휘도 값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이게 그런데 여기는 좀 오래됐네요. 여기 좀 차선을 좀 새로 꺼야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여기 차선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보면 이게 선명하게 딱 이렇게 차선들이 유리알들이 입자들이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8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없는데 이게 이상하게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노안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비 오는 날 특히 그죠? 비 오는 날 차선이 또 안 보이고 저녁 되면 차선이 좀 잘 안 보이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뭐 때문인지는 잘 저도 모르겠어요. 기분 탓이. 차를 구입할 때 이제 티볼리랑 셀토스를 이제 생각을 내서 둘 중에 어떤 걸 살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티볼리를 렌트를 해서 한번 써봤거든요. 그런데 티볼리보다 확실히 승차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브레이크가 훨씬 더 부드럽게 잡히는 훨씬 더 부드럽게 잡힙니다. 그래서 그건 확실히 운전을 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셀토스가 티볼리보다는 훨씬 브레이크가 부드럽게 잘 잡히기 때문에 운전자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도 보조석이나 이제 뒷좌석에 탄 사람들도 좀 안정감 있게 이게
자동차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